예전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굳이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 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없이도 하루가 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예전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땐 말이 많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고 집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전화기 붙들고 한참을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생각했고 피곤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냐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할 게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외로운 거 아니냐고, 우울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30에 애를 둘 낳고 시집살이 하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날 때도 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고 남편이랑 다툴 때도 제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친구는 누구랑 친한지, 밥은 잘 먹었는지 물어볼 게 많았습니다.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 장수 아줌마랑 농담하고 채소 파는 할머니랑 이야기 나누고 장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이랑은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5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수다 떨고 누구네 딸이 시집 잘 갔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회사 그만뒀다더라. 남의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지나갈 거라는 걸.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40 후반쯤 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뭘 물어봐도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애들은 혼자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엔 물어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대화가 안 됐습니다. 나만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50 넘어서는 친구들도 바빠졌습니다. 손주 봐준다고,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애들 집 가서 도와준다고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60 넘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5에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68에 큰애가 미국으로 가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이 줄어든 게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됐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말이 없네? 그래.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묘했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남들 눈엔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였나요? 말이 줄어든 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자연스럽다고 느끼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였습니다. 69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애들이 외식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작은애 부부, 큰애는 영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애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별로 안 해. 친구들은 만나시고, 가끔, 운동은 하시고, 산책, 좀.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그럼 무슨 걱정거리라도? 없어. 며느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애들한테 눈짓했습니다. 다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애들이 걱정하잖아. 좀 더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를? 아무거나. 요즘 뭐 하는지, 친구들 만나서 뭐 하는지. 말할 게 없는데. 그렇게 짧게만 대답하면 애들이 속상해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어본 거에 답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더 할 말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노력해 봤습니다. 작은애가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빨래 좀 하고, 점심때 된장찌개 끓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TV 봤어. 그렇구나.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묘했습니다. 뭔가 억지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있었어로 끝낼 걸 굳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애 반응도 별로였습니다. 뭔가 더 듣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 뒤 친구 경숙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애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경숙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말 많이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말 안 하면 무뚝뚝하다고 하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게 된 거라는 걸. 젊었을 땐 쉬웠습니다. 애들 학교 이야기, 남편 회사 이야기, 시댁 이야기.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애들은 다 컸고, 남편은 은퇴했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제 삶에서 큰 사건이 없어졌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말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드라마에서 누가 누구랑 바람 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게 대화일까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추가 싸길래 한 포기 샀어. 이런 것도 굳이 말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그렇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병원 가봐. 약 먹으면 되지 뭐. 그래도 한번 봐. 괜찮아.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 보고 저는 설거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랐을 겁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병원 가라는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야. 다들 그래. 애들이 원래 그렇지. 위로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냈습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했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말로 푸는 게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랐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속상해도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70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큰애가 한국에 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태어나서 3번밖에 못 봤으니까요. 할머니한테 인사해. 큰애가 그랬지만 손주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친해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일주일 동안 손주는 끝내 저한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아주려고 하면 울고 뭘 해주려고 하면 싫다고 했습니다. 큰애가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얘가 원래 좀 낯을 가려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슬펐습니다. 내 손주인데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먼 사람처럼 느껴질까? 공항에 데려다 주던 날 손주가 저한테 손 흔들며 바이바이 했습니다. 영어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정도겠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슬픔도 서운함도 아쉬움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작은애 며느리가 제 요리를 안 좋아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절에 제가 해간 음식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조금 덜어놓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입으론 그렇게 말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평생 요리해온 손맛인데 그게 이젠 구식이 됐나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음식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맛있다고 하잖아. 그래도 잘 안 먹어. 요즘 애들은 다 적게 먹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해갔지만 며느리가 안 먹는 건 눈치채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안에 담아뒀습니다. 서운함을. 또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제주도 갔다, 부산 갔다, 강릉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행 한번 갈까? 어디? 제주도. 뭐하러? 친구들이 다들 다녀왔더라고. 거긴 다 가봤잖아. 옛날에 갔지. 애들 데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자는 말도 어디 가고 싶다는 말도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파도 소리 듣고 싶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 삼켰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입은 닫혀 있었지만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안으로 쌓인 겁니다.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다들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할 게 없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1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6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수다스러웠습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 하나가 따로 물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왜? 난 괜찮은데. 말을 거의 안 하더라. 할 말이 없었어. 무슨 걱정 있어? 없어. 친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나한테 서운한 일 있어?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저도 수다쟁이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뭘까? 제가 예전처럼 떠들어대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손주가 어쩌고, 며느리가 저쩌고, 누구 하나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주는 어떤지, 제 며느리는 어떤지 물어본다 해도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자기 이야기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또 그 말입니다. 달라졌다고.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 우울한 거 아니야? 우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그럼 건강의 문제라도? 아니라니까. 그럼 왜 그래? 예전엔 그렇게 밝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해진 게 친구 눈엔 문제로 보이나 봅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잘못일까?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게 이상한 걸까?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없어. 그럼 왜요?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어느 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길게 칭찬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불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습니다. 친구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약속이 있다고. 처음엔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몇 번 그러니까 연락이 줄었습니다.
모임 공지도 안 왔습니다. 아마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섭섭하지 않았냐고요? 조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작은애 집에도 덜 갔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반찬해주고 손주 봐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손주 돌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게 됐습니다. 작은애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바빠서. 뭐가 바쁘신데요?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식들과도 며느리와도.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저 또한 굳이 이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7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요즘 일과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햇빛을 받으며. 옆에 누가 왔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할머니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을 걸었을 겁니다. 날씨 좋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같은 말. 그런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묘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뭔가 통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침묵이 편하다고 느낀 게. 그 뒤로 자주 그 공원에 갔습니다. 가끔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고개 인사만 하고 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침묵.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가끔 한두 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꽃이 예쁘네요. 네, 참 예쁘네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할머니와는 이름도 사는 곳도 자식이 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공원에서 가끔 만나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편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로에 대해 알 필요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침묵이 싫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응. 시장에서 고등어가 싸길래 샀어. 그래. 이런 식으로라도 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편했습니다. 남편도 편해 보였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를 켰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봤고 저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각자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차 마실래? 응.
남편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마워.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서로가 거기 있다는 걸. 그게 중요했습니다.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애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이. 그렇구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얼른 말을 이었을 겁니다. 뭐라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작은 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왜?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애는 애대로 손이 가고. 그렇구나. 며느리가 도와주긴 하는데 그것도 미안하고. 응.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키우면서 일도 하고. 그냥 했지. 어떻게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틸 수밖에 없었으니까. 작은 애가 웃었습니다. 엄마다워요. 그 대답.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길게 조언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답했을 뿐인데 작은 애는 위로받은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짧게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침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침묵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만 남는다는 걸. 말을 아끼니까 말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73이 됐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 나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습니다.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엔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먹고 또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끔 작은 애한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건강하시고? 응.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짧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큰애는 가끔 영상 통화를 합니다. 손주가 나와서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손주는 금방 뛰어갑니다. 할 일이 많나 봅니다. 큰애가 미안해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얘가 바빠서.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손주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큰애가 저를 소홀히 한다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들은 애들 삶이 있고 손주는 손주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끔 서로 안부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각자 편한 만큼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응. 여기서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손으로 가리켜줬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아,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 같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길 물어보고 알려주고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말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젊었을 땐 말이 많았습니다. 증명해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내가 좋은 엄마라는 것, 좋은 며느리라는 것, 좋은 친구라는 것.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설명하고 표현하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좋은 엄마든 아니든, 좋은 며느리든 아니든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저일 뿐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응. 진짜? 응. 뭐가 행복한데? 그냥.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말이 없어졌네. 그래. 응. 근데 나쁘지 않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젊었을 땐 몰랐던 이 조용한 사람. 말이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침묵이 편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겉에 더 씌워진 것들이 벗겨진 걸지도 모릅니다.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것, 친절한 며느리여야 한다는 것, 재미있는 친구여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남은 건 이 조용한 나. 그리고 저는 이 조용한 나를 좋아합니다. 마무리. 당신도 혹시 그런가요? 예전보다 말이 줄어들었나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변했다고 말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겁니다.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더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관계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것, 말이 적다고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것, 그냥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법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말없이. 그리고 그게 충분합니다.